기출만 봐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지만 어디에서도 명쾌하게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출지문을 연구하는 모래시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지난 민법에 이어 3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기출만 공부한 사람은 몇 점 받았을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기출 연관성 분석 시리즈 제3탄 2차 시험편을 시작합니다. 우선 여기서 이야기할 기출지문을 공부했다 라는 의미는 10개년 내외의 기출지문을 모두 외운 수험생이라 가정하였으며, 기타 시험장의 분위기, 개인적인 실수 등의 감정적인 변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계산 문제, 모르는 문제의 경우 5분의 1 확률로만 정답이 되었다고 가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각 문항의 분석 방식은 보시는 내용과 같이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항에서 정답이 되는 핵심 지문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전 10개년 기출지문에서 판단이 가능한가를 핵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4회 7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의 보기 5번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는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29회, 32회의 기출지문을 가져와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5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1번부터 40번까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개사법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출만 공부한 수험생은 이번 34회 중개사법 시험에서 최소 77.5점에서 최대 85점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올해 중개사법 시험 난이도는 기출지문만으로도 80점 내외의 점수가 가능했을 정도로 무난한 편이었습니다만,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낀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고 합니다. 이론상 난이도와 체감 난이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3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째, 작년에 33회 중개사법이 워낙에 쉬웠기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진 탓도 있을 것이고, 작년은 그냥 대놓고 주는 문제가 많았다면 올해는 표현을 조금이라도 꼬아보려 하는 출제자의 노력이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둘째, 거래신고법과 중개실무가 많이 어려웠으며 31회 시험까지는 거의 예외 없이 공인위가 30문제, 거래가 5문제, 실무가 5문제씩 출제되어 오다가 갑자기 32회 시험부터 공인위의 비중이 줄어들고 거래와 실무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거래와 실무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한 32회의 중개사법 시험은 꽤 어려웠습니다. 기출만으로는 70점 내외밖에 못 뽑아낼 수준이었으니 작년 33회는 물론이고 올해 시험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공인중개사법도 여기저기에 함정이 꽤 많이 파져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기출지문들을 복붙한 듯 그대로 출제한 지문보다는 약간씩이라도 표현을 달리하여 출제한 지문들이 많았기에 해당 내용에 대한 꼼꼼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들은 분명 알고 있는 내용이고, 외운 내용임에도 희한하게 답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기묘한 느낌도 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중개사법에서 표현상에 있어 디테일함의 함정에 빠지신 분들은 꽤나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고, 점수도 그다지 높게 나오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34회 공인중개사 공법 시험에서 기출만 공부한 수험생은 최소 45점에서 최대 55점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올해 공법은 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미친 난이도였던 33회 공법보다는 평이했으나 역대 최고로 쉬웠던 32회보다는 어려웠습니다. 32회, 33회, 34회 공법 시험 전반적인 난이도를 비교해보자면 32회는 기출지문이 그대로 답으로 제시된 문항들이 많아서 기출지문만 잘 외웠더라도 52.5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3회는 구체적으로까지는 정리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대략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기출지문만으로는 30점 정도밖에 뽑아낼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34회는 기출지문만으로는 37.5점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니 단순히 점수만으로 비교해보면 33회나 34회나 비슷하게 어려웠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문제 스타일의 면면을 분석해보면 두 회차의 시험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33회 시험은 그 누구도 공부할 수 없는 곳에서 너무 많이 나와버렸고, 34회 시험은 기출지문에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곳에서 많이 출제되었다는 게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에 33회는 기출만 공부한 수험생이나 기본서 등을 가지고 폭넓게 공부한 수험생이나 모두 똑같이 어려웠을 시험이었고, 34회는 기출만 공부한 수험생은 어려웠겠지만 기출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서 등의 교재로서 기출학장형 학습을 한 수험생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세법입니다.
34회 공인중개사 공시세법 시험에서 기출지문만 공부한 수험생은 최소 60점에서 최대 70점까지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공시세법은 하나의 단일 법 과목이 아니라 공간정보관리법, 부동산등기법, 세법이라는 3개의 각기 다른 법이 모여서 하나의 과목을 이루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각 법별로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출제가 됩니다. 3개의 법이 각각 난이도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지요. 최근 3개년의 법별 난이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법은 시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중개사법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새로운 신개념들이 출제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출지문이 반복되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수험자의 학습 여부와 능력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만 등기법과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법과 세법은 해당 법의 세계가 너무나 심오하고 양이 방대하여 출제자의 성향과 해당 연도 시험의 출제 지침에 따라 얼마든지 쉽게도 낼 수 있고 어렵게도 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출제자가 맘먹고 어렵게 내버리면 수험생들은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과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법과 세법은 둘 다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어려우면 하나는 좀 평이하게 내줍니다. 이 패턴은 과거 3년간 예외 없이 반복되었고 그 이전의 기출 역시도 확인해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공시세법 세 과목에서 기출지문 학습만으로도 뽑아낼 수 있는 점수가 매년마다 55점에서 60점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면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세법이 평이하게 출제된 편입니다만 사실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난이도와 체감 난이도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빈출되고 핵심적인 기출지문이 바로 정답인 그런 문제들임에도 답이 아닌 4개의 지문은 생소하게 출제함으로써 정답인 쉬운 지문을 쉽사리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유형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한번 잠깐 풀어보시겠습니까? 다들 풀으셨나요? 정답은 다들 아시겠지만 4번입니다.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인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사실입니다만 완전 생소한 1번, 2번, 3번, 5번 지문을 읽는 동안 극도의 긴장감에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라는 사실에 맹렬한 혼란이 오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해당 지식에 대한 완벽하고 단단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긴장감에 알던 것도 갑자기 헷갈려버리는 그런 상황은 시험 중에 수없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험은 어설프게 100을 알고 있는 것보다 확실하고 단단하게 50을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기출지문만 공부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분석 결과는 매년 시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수준으로만 봐주시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출의 비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 정도만이라도 확인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에 다룬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을 위한 중개사법 학습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